안녕하세요. 제이팟의 명저 감상입니다. 명저 감상은 저의 투자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또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저의 어떤 투자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또 저의 인생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 라는 책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93세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투자의 지혜들을 책으로 집필하고 또 강연을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생의 투자 철학이 집대성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닌 시장의 본질과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 금융시장에서도 이 원칙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고 많은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길잡이이자 영감을 주는 멘토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와 경제 발전을 얘기하는데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의 최대 호재가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돈의 흐름 그리고 특히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금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주식을 사는가?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 버블 이후에 생존한 기업을 사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한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그 장기적 관점은 저에게는 자산 배분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시장의 향후의 평화나 여기서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평화도 있어요. 무역 전쟁도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무역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어떤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저는 장기적 관점을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 중기적 관점에서 어떤 돈의 흐름과 물가 뭐 이런 것들이 투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이거는 어떤 주식의 뭐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은 적극적으로 사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방어적인 주식보다는 성장주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시간으로 중기적 관점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 산업에 투자라는 것은 그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주식을 투자할까를 결정할 때 가장 저한테 기준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턴어라운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주식에 관한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조금만 더 제가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와 지정학적 안화의 중요성은 특히 평화가 정착된다라는 것의 경제적인 효과는 원자재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가가 안정화되고요. 무역의 회복으로 경제와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스톨라니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화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하고 이제 무역 긴장의 완화는 전반적인 위험 프리미엄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우호적인 증시 주변 환경은 장기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스럽게나마 조금 더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주식 부분의 비중을 좀 늘려야 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돈의 흐름과 또 물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지금 불안정한 모습은 계속해서 미 국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락이 정신없게 이루어져서 마치 주식시장 같이 움직이기도 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연준의 정책 금리도 5.25%라는 고점에서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2022년 9%대에서 2025년에 상승률이 2.3%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관세로 인한 물가 불안이 남아 있고 금리도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요. 코스톨라니의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중기적인 영향이고 또 이 영향은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정책, 그리고 정책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이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또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투자 심리와 유동성 개선 효과는 과거 사례에도 있었습니다. 1929년 이후에 14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서 12번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 금리 인하 이후에 22%의 S&P 500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3년 동안 투자를 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은 향후에 우리가 변화를 지금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주식을 우리가 살 것이냐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성장 산업에서 부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장 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그런 성장 산업을 볼 때 초기에는 버블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혁신 산업이 등장하고 과열이 이루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또 주가의 거품도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증설을 하게 되고 인원도 많이 뽑게 되고 기업들은 비용이 증가하는데 아직 그 시대가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된다든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돼서 실적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거품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급격한 조정과 기업 퇴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옥석 가리기가 되는데 그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은 생존을 하고 그 이후에 장기 성장하게 되면 그 과실은 생존해 있는 기업들이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은 미래에 이 산업이 갈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AI 반도체에서 그런 모습을 봤었었고요. 그 전에는 2차 전지에서 봤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산업을 보더라도 아직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는데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큰 버블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깨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멀어지게 됐죠.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2차 전지의 버블이 있었었고요. 그 2차 전지의 버블도 아직 그렇게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던 그런 버블이 형성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은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AI 반도체나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버블하고는 약간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기업, 가장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실제로 돈을 벌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주가에 있어서는 버블이 껴있다가 좀 빠져서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어떤 실적이나 주가가 다 턴어라운드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 메타버스 쪽에서 성장 산업으로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골랐습니다. 해외에서는 로블록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2021년 말에 메타버스 붐으로 주가가 141불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말에 85% 이상의 폭락을 했고요. 주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5년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전형적인 버블과 조정을 겪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미 이용 중이고요. 또 사용자 제작 컨텐츠 기반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메타버스의 어떤 이런 참여하는 시대에는 선도적인 위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플랫폼하고 개발자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손실폭이 줄고 있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2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대평가 논란이 있지만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시대의 아마존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지니는 대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잠깐 보시면 전년 대비 또 그리고 시장 기대 대비 다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성장주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한국 주식에서는 저는 하이브를 계속해서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행히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어떤 이 투자 철학에도 맞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K-팝 열풍을 타고 2017년, 18년 이럴 때 굉장히 큰 한국의 그 K-팝 붐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 BTS도 왕성한 활동을 했었고요. BTS의 활동과 실적에 의해서 하이브가 주식시장에 상장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BTS가 활동을 중단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하루에 25% 이렇게 하락하는 충격도 있었었고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BTS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 30만 원 이상을 호가하던 주가는 활동 중단 발표 이후에 실제로 군입대 이후에 13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충격이 있었었는데요. 극단적인 상승 뒤에 찾아온 위기였지만 하이브는 이를 잘 버텨내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BTS의 매출 비중이 2024년에는 약 20% 미만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 부분을 매출이 확 줄어든 것이 아니라 팸플렛 플랫폼 위버스에서 이 아티스트 부재 기간에도 팬덤을 유지하고 굿즈, 콘텐츠 이런 것들이 판매가 계속되고 또 음반이 계속 판매가 됐고요. 이익을 계속해서 창출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소속 레이블들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실적 호조를 이루면서 매출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수익성은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1분기에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뉴진스 사태와 같은 경험은 마치 성장통과 같은 것이어서 초기에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기업이 재정비돼서 또 위기 극복에 또 하나의 체질 개선이 가능해진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BTS의 컴백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코스톨라니의 투자 철학에 있어서도 맞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잠깐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7%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50% 증가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이런 초과 실적을 달성한 것은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예고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올해 BTS가 돌아오고 내년에 완전체로서 연간 활동을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확실히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K-팝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주로서의 기대를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린 종목들은 AI가 사실 골라준 종목들입니다. 제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AI가 추천해준 종목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유망 종목은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있겠고, 퀀텀스케이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성장통의 과정, 버블이 깨졌던 과정 이미 오래전에 겪었고, 지금 그런 성장주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퀀텀스케이프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각 분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고 어려운 국면들을 잘 통과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성장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 삼성 SDI, 한미반도체 이렇게 꼽아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를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성장산업의 환경에서 마련을 했고요. 또 이미 주가적으로는 큰 버블을 한번 겪고 또 그 버블이 깨지면서 조정 과정을 거치는 힘든 상황도 있었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슈들도 많이 있죠. 하이닉스와의 관계라든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또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나가면서 턴어라운드하는 성장주로서 한미반도체가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각자의 생각들로 생각한 종목들 그리고 또 AI가 추천해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기에 또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중기적인 변화, 금리나 이런 물가들의 변화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정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대처를 탄력적으로 또 유연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톨라니의 투자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명적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10가지 권고사항인데요. 첫째,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라. 2. 평화의 시기에 주식 비중을 높여라. 3. 금리 하락기에 매수하라. 4. 성장산업에 투자하되 버블 붕괴 후 살아남을 기업을 찾아라. 5.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라. 6. 기본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병행하라. 7.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가 낫다. 8.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9. 손절매보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라. 10.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대하라. 코스톨라니의 10가지 금기사항. 1. 단기 투자에 빠지지 마라. 2.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3. 대세를 거스르지 마라. 4.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5.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6. 과거 실적만 보고 투자하지 마라. 7.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지 마라. 8.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라. 9. 손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10. 자신의 투자 원칙을 버리지 마라. 네,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코스톨라니의 명적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야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또 여기서 얻은 제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